같은 또래 남자들은 다 먼저 갔어. 며칠 전 동네 복지관에서 어떤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고개를 들어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어르신들 20명 중 남성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허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세원입니다. 서울에서 40년 넘게 진료해왔고 지금도 매일 병원에 나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원래 일찍 죽는 거니까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6년이나 먼저 세상을 떠나는 진짜 이유를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제 진료실에서 마주친 이야기들을 통해 정확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놀라운 건 그 이유가 암이나 유전 같은 큰 병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 모두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5가지 습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10년, 20년 더 젊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무심히 넘긴다면 아프고 지치고 사랑하는 사람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아 하며 아픔을 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그 5가지 습관의 실체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위 습관은 바로 잠을 사치로 여기는 습관입니다. 특히 40에서 60대 남성분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문제입니다. 자야 되는데 할 일이 많아서 지금 안 하면 내일 큰일이야. 나중에 푹 자면 되지 뭐. 이런 말들 낯설지 않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잠은 나중에 몰아서 자는 게 아닙니다. 수명도 건강도 지금 자는 잠이 질과 양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성진 어르신의 경우가 떠오릅니다. 밤마다 2~3번씩 깨고 새벽 5시면 눈이 떠지신다고 하셨죠.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나요? 하고 물으셨지만 자세히 보니 혈압이 높고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하루 4시간 남짓, 게다가 TV와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보시던 습관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의 피로와 혈압은 병이 아니라 잠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부터 바꿔보자고 했죠. 자기 전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끄기,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조용한 음악이나 짧은 책 한 권,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2달 뒤 그 어르신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밤새 깨지 않고 자는 날이 생겼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고요. 요즘은 기운도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잠을 줄이면 수명도 줄어듭니다. 하루 5시간 미만의 수면을 반복하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젊을 땐 잠을 아껴가며 이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그 시간을 잘 지켜줘야 다음 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꿔보세요. 딱 30분만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4위 위험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루 한 개비쯤이야 하며 끊지 못하는 담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담배 한 개비 피울 때마다 수명이 11분씩 줄어든다. 이건 그냥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몸이 그만큼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 한 모금 돌리는 심장, 숨 한 번 쉬는 폐, 심지어 장기나 혈관 속까지 담배는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분 중에 63세에 금연하신 박춘배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폐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나는 담배도 많이 안 피웠는데 왜 이래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피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쌓인 독이 문제입니다. 그분은 하루에 한 갑씩 피우던 습관을 딸이 눈물로 말리는 걸 계기로 딱 끊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손이 떨리고 짜증이 나고 밥맛도 없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 기침이 줄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몸이었나 싶을 정도로 가벼워졌어요. 이게 그분이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들 몸은요, 생각보다 빨리 회복됩니다. 문제는 시작을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리고 금연이 어렵다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하루 한 개비만 줄여보자는 작은 결심이 1년 뒤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혼자 힘들다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나 주치의 선생님께 꼭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자, 이제 3위 위험 습관입니다. 이번엔 다소 의외일 수 있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외로움, 혼자 있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독으로도 죽는다. 그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어르신 중에 76세 이정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내가 3년 전에 먼저 돌아가시고 그 뒤로는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TV 보시고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를 한마디도 못 들을 때도 많다고 하셨죠. 검사해보니 혈압이 높고 수면도 불규칙하고 무기력감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신체 검사상 특별한 병은 없었어요. 단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몸을 망치는 보이지 않는 독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어르신께 조용히 권해드렸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한번 가보시죠. 바둑도 좋고 노래교실도 좋고 그냥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2달 뒤에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얼굴이 확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점심이 기다려져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늙습니다.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는 것, 밖에 나가 햇빛을 조금이라도 쬐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당뇨나 고혈압보다 더 강력한 예방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혹시 계속 혼자 계셨다면 내일은 가까운 복지관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걷는 것도 금연도 결국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잘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놓치고 계신 위험한 습관 2위입니다. 바로 술, 정확히 말하면 술에 기대는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자주 들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 없으면 잠이 안 와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봐요, 그건 술이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몸의 감각을 잠시 마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남성의 음주 문제는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문화이고 습관이고 때로는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식 자리, 경조사, 모임 자리 빠지기 힘든 분위기. 그걸 여러들은 수십 년을 견뎌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 약 30%는 술을 분해하지 못하는 체질입니다.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분들 있죠? 그건 이미 간이 위험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 중 피로가 안 풀린다. 밤에 자주 깨서 푹 못 잔다. 아침에 입이 마르고 속이 안 좋다. 이런 증상들 다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정호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씩은 꼭 마셔야 잠이 온다고 하셨던 분인데요. 간 수치가 점점 올라가더니 결국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이틀 무알코올 데이를 만들자고 했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3달 후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잠이 자연스럽게 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술은 마음을 달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물론 단번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일주일 중 술 안 마시는 날 딱 이틀 만들기. 마신 날은 헛개나 칡차 등으로 간을 도와주기. 술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운동.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술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해 준다고 믿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가장 확신하게 된 남자가 80세를 못 넘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어떤 병보다 더 무서운 일이 습관. 그건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 즉 운동 부족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에요? 걷는 것도 벅찬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걷지 않아서 힘들어진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는 더 약해지고 심장은 느려지고 몸 전체가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65세 박노식 어르신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요즘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마트 갈 때 조금 걷고요. 나머지는 집안에서만 지냅니다. 이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픈 게 아닙니다. 무릎이 일할 기회를 잃어서 녹슬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10분만 집 앞을 걷자고 제안했습니다. 걸음의 거리보다 더 중요한 건 걷는 습관 자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밤에 잠이 잘 오기 시작했어요. 움직임은 약보다 강력한 회복의 도구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기 어려워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결국 장기 침상 생활로 이어지며 폐렴이나 욕창, 치매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체는 노후의 저축 통장입니다. 젊을 때 많이 넣어두고 나이 들어서도 조금씩 꾸준히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쿼트라는 이름 대신 그냥 하루 10번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누구나 할 수 있고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하루 20분 걷기. 산이든 동네 골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장 건강, 다리 근력, 골밀도 유지, 무엇보다 우울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몇 분을 걸었느냐보다 오늘도 걸었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5가지 습관을 실제로 바꿔낸 한 어르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삶이 달라진 변화의 순간, 2분의 변화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올해 74세 윤정식 어르신,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고혈압과 당뇨, 무릎 통증까지 3가지를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말씀도 조용조용 하셨죠. 선생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갈 겁니다. 지금 무슨 운동이고 무슨 식습관이고 그런 게 의미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딱 5분만 집 앞 골목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윤 어르신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도 이젠 그냥 쉬시게 하죠 라며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금 걷는 건 다리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겠다는 몸의 사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5분 걷기.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2달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잠이 조금 더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지 않고 무엇보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3달 후에는 하루 15분, 5달 후에는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나자 동네 친구들과 걷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1년이 된 날 정기검진 결과를 보고 윤 어르신도 저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혈압 수치 정상 범위로 회복, 당뇨 수치도 안정, 무릎 통증도 훨씬 줄어든,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과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70 넘은 인생 중에 요즘이 제일 건강하고 제일 기운이 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정식 어르신의 변화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의 지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윤 어르신이 처음 했던 건 딱 5분 걷기였습니다. 땀 흘리는 운동도 무리한 식단 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 하지만 그 5분이 5개월 뒤엔 30분이 되고 1년 뒤엔 삶 전체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요?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특별한 재능이나 의지력이 있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결심을 매일 반복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100점짜리 계획을 하루 실행하는 것보다 60점짜리 실천을 100일 반복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 어르신의 변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무엇이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한 갭이 덜 피우는 것,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가까운 복지관에 문 한번 열어보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행동이 10개월, 6개월, 1년 뒤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습관들, 사실은 수명을 갉아먹던 위험 요소였다는 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습관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남성이 80세를 넘기지 못하게 만드는 5가지 위험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위. 말하지 않는 습관. 몸에 이상이 있어도 참고 넘기는 것. 이제부터는 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기. 4위. 수면 부족. 하루 5시간 이하 수면은 고혈압 당뇨의 지름길. 오늘 밤부터 30분만 일찍 자는 습관 시작해 보세요. 3위. 고립된 생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마음도 몸도 빠르게 늙습니다. 주 1회라도 복지관, 경로당, 모임에 나가보세요. 2위. 음주 습관. 술은 위로가 아니라 독입니다.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 무알코올 데이를 만들어 보세요. 1위. 움직이지 않는 삶.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번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담배가 문제라면 하루 한 갭이 덜 피우기. 걷기가 어렵다면 집 안에서 5분만 움직여보기.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기. 잠을 줄였다면 오늘 밤만큼은 TV 대신 조용한 음악 틀기.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하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시작한 10분 걷기가 6개월 후에는 혈압을 낮추고 1년 후에는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자주 드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이 60대든 70대든 아니 80대에 접어드셨더라도 오늘이 내일보다 더 젊고 변화에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이 하루 빠른 겁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고 변화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그 변화를 허락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작은 결심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시작되면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혼자 의자에서 일어나 보는 것,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옆에 내려놓는 것,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내일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걱정하는 가족과 자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친구에게도 분명히 닿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5가지 습관,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었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알고만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과 만나며 가장 감동을 느꼈던 순간은 놀라운 회복 수치를 봤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내일이 기다려져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단한 다짐이나 비싼 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10분, 잠들기 전에 컵 하나의 따뜻한 차, 복지관 문을 한번 열고 들어간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응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장 작은 걸 시작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예전만 못하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그 어떤 병보다도 변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5분 걷기, 한 갭이 덜 피우기, 하루 2번 웃기, 한 잔 덜 마시기. 이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다음 세대의 삶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은 노후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따뜻한 이야기와 실천 가능한 정보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